여쭤보고 싶은 곰곰이 질문이 있거든요. 누리호를 발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매번 뉴스에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발사가 아니고 그 전부터 벌써 이벤트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왜 매번 뉴스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세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만이 인공위성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공위성이 뭔지 아시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구조물입니다. 이 인공구조물로 해서 우리는 휴대폰 사용, 방송, 날씨 중계, 앞으로 다가올 5세대 자율주행까지 인공위성 없이는 우리가 생활이 엄청 불편하거나 생활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한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을 어떻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데이터, 송신받는 것들은 전부 미국 거예요. 그죠? GPS.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입니다. 패닉. 그죠? 그렇구나. 이런 상태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GPS의 코리아 버전인 KPS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 위성에서 주는 정보로 인해서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겪고 있는 뉴스, 최근에 북한과의 우리 관계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군사위성을 북한에 쏘았고 우리가 12월 달에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는 위성의 중요성을 알고 벌써 30년 전부터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위성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위성을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거 배송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분은 뭐냐? 바로 로켓 개발이었어요. 누리호처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로켓을 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위성을 우주에다가 쏠 수 있고 우리도 주도권을 가진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켓을 만들고 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오직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서 우주로 쏘았고 그걸 세계에 증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아시죠? 항공우주연구원 대전에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로켓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은 2003년도부터예요. 당시 그걸 만들기 위한 기술자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일하는 회사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산업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참여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말고도 국내 유수 기업들이 같이 덤벼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달려들었을 텐데 그중에서 거인이 픽을 당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 제안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직접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대전항공우주연구원에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조 방법을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 한두 개 받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예. 그랬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카이스트 출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석박사님들, 유능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론적인 문제와 해석적인 문제, 설계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걸 제조할 능력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1시간 만에 끝내야 될 설명회였는데 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업 설명회가 아니고 거의 강의하던 수준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공해본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로켓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켓 엔진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진으로 로켓의 엔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와, 멋있다. 75톤 엔진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 아,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인 거죠? 예, 예.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복잡하다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자동차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이 로켓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로켓에 있는 기술은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기술의 최고 기술이 모두 집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한 1000개 정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 3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 개나 된답니다. 37만 개가 들어가는 숫자도 많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작동이 안 되거나 잘못 만들어졌거나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사를 못하거나 발사한 이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한 특이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들, 철이 녹는 온도가 보통 1500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불이 나오는 발화 온도가 3300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이 아닌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은 난삭제를 쓰게 됐어요. 난삭제가 뭐냐? 한문을 풀이하면 깎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 가공이 엄청 어려운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가장 처음 닥친 고비는 도민이었습니다. 도면을 받고 보니 러시아 도민이었어요. 러시아 도민이고 이걸 국산화시켰어요. 그 당시 우리는 로켓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러시아 도면도 참 어렵게 돼 있지만 국산화된 도면은 더 까다롭고 더 정밀하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 애들이 도면을 주면서 만들라고 하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전달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제작할 능력도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힘들었고 또 가공할 기술도 조금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도면을 준 사람이 이 방법을 안 알려주면 그걸 누구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안 알려주기 때문에 더 기를 쓰고 배우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뭐 사서 쓰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사오고 싶은 마음도 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기와 관련된 거 그런 부분에 기술을 전달 안 해줍니다. 로켓과 미사일은 똑같습니다. 앞에 인공위성을 달면은 로켓이 되고 앞에 무기를 달면은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켓 관련 기술을 이전을 안 해주는 거죠. 왜?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극비나 다름없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